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3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수업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1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 정도 내용 하나만 우리 꼭 기억하자 이거야. 자, 우리 보통은 2차 함수는 이렇게 쓰지, 그지? 2차 함수 이렇게 쓰잖아.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써? 는영 붙이면 되는 거지. 자, 이들의 관계를 한번 봐봐. y가 0으로 바뀌었다. 자, 뭐라고? y가 0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x 절편을 얘기하는 거지. x 절편. 다시 말하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y에 0을 대입해서 푼다. 우리가 이거를 x 절편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x 절편을 다른 말로 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 2차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에서는 x 절편이다. 이런 말이지. 이 둘의 관계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 자, 그러면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의 관계 없이, 그지? 이거 많이 봤어, 그지? 항상 X축에 접한다. 이것도 많이 봤다고. 우리가 수학적 언어에 익숙해지자. 이런 얘기 했잖아. 수학에서 사용되는 말과 언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어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낌 나는 대로 뭐 중의적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뜻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고, 중근이면 근이 하나일 테니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이다 생각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kx에다가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b는 0인데, 판별식에 쓰면 우리 그냥 짝수 판별식 안 쓰고 그냥 할게. b제곱 얘 제곱에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될 건데 판별식이 0이 되어야 중근을 갖는 거고, 앞에 있는 4는 약분. 자,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0이 되었는데 k제곱은 사라지고 나머지 식에 보니까 문자가 3개야. 그래서 k에 관계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k에 관한 항등식이지. 항등식. k에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k는 k끼리 묶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묶자. k는 k끼리 묶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묶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 될 것이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k가 들어가 있는 식들을 보니까 2a-2k, 나머지가 a제곱에 마이너스 b인데, 그러면 a는 1일 수밖에 없고 b 역시도 1이다 라고 풀면 끝나는 거지. 그지? 항상 x축에 접한다. 물론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 하나만 잘 기억하자고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풀이를 다 한다기보다는, 그지? 앞에서도 해봤지만 간단하게 식의 전개 과정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 말이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자,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a, b, c. 그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방금 전에 우리 뭐라 그랬지?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은 0 접한다. 이 말이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지? 자, 첫 번째 식에서 보니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는 0. 4는 떼고 k값 구한 다음에 k가 두 가지 나오겠네.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 자, 인수분해해서 보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k가 나왔는데 두 번째 조건에 보니
요 이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를 찾자. 네 번째 거, 자 제목이 조금 달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근의 관계라고 돼 있어. 자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겠지.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알파 베타, 우리 많이 봤잖아. 알파 베타는 두 근이다. 그 알파 베타 사이의 거리가 3이었다. 이미 앞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두 점 사이의 요 거리, 이 거리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알파 빼기 베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거리가 3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쓰는 게 아니고, 왜냐면 판별식을 쓰라는 말이 아니고, 두 근, 벌써 관계를 써야지. 관계. 무슨 말이야? 여기 보이는 요 2차 함수의 방정식으로 생각해 볼 때,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두근의 곱은 2분의 a였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다를 어떻게 해결하자고, 우리 양변을 제곱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9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곱셈 공식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얘네들을 여기다 모조리 집어넣어서 얘도 9로 고쳐서 계산해주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 좌표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꼭지점 좌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라. 뭐라고 해야 돼? 대칭축.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면 뭐라고? 대칭축,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x좌표를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말하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가운데 선 있잖아. 이 가운데 선, 이 가운데 선이 꼭지점의 x좌표, 얘를 대칭축이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이 그림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고 했는데 이 높이는 8인 거지, 그지? 근데 이 가운데 선 있잖아. 이 가운데 선, 이 가운데 선을 x는 1이라는 요 꼭지점의 x좌표를 대칭축이라고 할 건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알파 베타, 그지?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였다. 그러면 이 거리가 4칸이라는 말이잖아. 근데 가운데 내가 선을 그어놨는데 얘가 2칸이고 얘가 2칸인 거지, 그지? 그러면 가운데가 1이니 1에서 2칸을 왼쪽으로 가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1에서 2칸을 오른쪽으로 갔으니 베타는 3이지 않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갖는 이러한 방정식처럼 식을 써도 좋지 않냐. 근데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8을 꼭지점으로 갖는다. 그러면 1,8을 꼭지점으로 가지니 어쨌거나 1,8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않냐, 이거지. y의 8, x의 1 집어넣어서 보면 a가 마이너스 2가 됐고, 그러면 a까지 구해서 전개한 식과 여기에 보이는 요 2차 함수의 식을 비교하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자, 다른 방법 하나만 더 소개해보고, 우리 꼭지점 1,8이면 사실은 a 괄호 x-의 제곱 더하기 8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 그지? 꼭지점을 가지고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거야. 1,8을 꼭지점으로 갔는데 얘가 어떤 점들을 지나고 있어. 지금 3,0을 지난다. 대입해서 풀어라. 또 어떤 점을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마이너스 1,0이 이 알파 자리야. 3,0이 베타 자리라고.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풀자. 이게 다른 방식의 풀이야.
여섯 번째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다. 지금 계속 반복만 하고 있어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5였다. 식만 써보고 갈게.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지. 두 근의 곱은 얼마? a잖아. 두 근의 차이는 얼마? 5잖아. 아까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은 많아. 자, 7번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일단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가하 조건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엿다 넣어, 5를 엿다 넣어, 그걸 갖다고 놔.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마이너스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이 같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 자, 우리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은 좌우 대칭이라는 거지. 근데 어딘가 높이를 잡아봤는데 이 자리에서의 이 높이와 이 자리에서의 이 높이라는 말이 함수값이야. 이 둘의 높이가 같은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더라. 자, 가하 조건은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라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면 뭐라고? 대칭축.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과 5의 가운데에는 2가 있다 이런 말이지. 2부터 5까지 3칸,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3칸. 그리고 하나 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들의 곱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였대. 자,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두 근 알파, 베타.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 이제. fx가 자 가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고? 대칭축이 2라는 거 하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두 근의 곱이 자 얘 말이 뭐라고 이거?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다. 자, 다 알아냈잖아.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대칭축 x-2의 제곱에 플러스 k라고 가정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다고? 2,k. 모르니까 k. a, b, c, d 아무거나 상관없어. 모르니까 k. fx는 2,k를 꼭지점으로 갖고 전개해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k인데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4 더하기 k지. 그지? 근데 두 근의 곱이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야. 그러면 k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겠지. 그지? fx 다 찾았어. 이런 거. fx는 이제 다 알아냈으니 fx와 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해라. 뭘 구하라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문제. 이해되지?